거의 부모님 뻘 되는 고객님들은 이런 걸 원하지 않아요. 보통 이제 20, 30대 분들은 나랑 이제 생각이 좀 비슷하잖아요. 처한 상황도 똑같고, 뭐 20대는 내가 지나왔던 때고, 30대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시기고, 40대도 사실 뭐 언니, 오빠들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사는지 대충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. 근데 5, 60대는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울 수도 있어요. 왜? 내가 잘 모르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. 예전에 우리가 산모 시장을 했었는데 그때 미혼 설계사들이 제일 좀 힘들어 하더라고. 자기는 출산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 시장을 되게 어렵게 느끼는 거랑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근데 50대건 60대건 사실 똑같아요. 뭐가 똑같아요? 그냥 다 사람인 거예요. 그렇게 접근을 하면 나이가 좀 들었냐? 나이가 좀 덜 들었냐? 아이가 뭐 이제 다 출가를 했냐? 출가를 하지 않았냐?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건데 그러면 30대하고 50대, 60대 딱 전환이 생기는 그 시점이 돼버린 거예요. 뭐냐면 내가 이제 3, 40대에는 아이를 이제 보호하는 입장이었잖아요. 자녀를 보호하는 입장이었었는데 지금은 자녀가 나를 좀 보호를 해줘야 되는 상황으로 좀 전환이 되고 있다. 그러면 자녀도 상담 케이스에 안 나올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. 자녀까지 포함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, 자녀가 너무 멀리 살고, 나와 이제 뭐 부모님하고 교류가 그렇게 잦지 않다. 그리고 다 독립을 해서 외지로 다 떠났다. 그러면은 판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다. 그래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, 그리고 3, 40대가 아프냐, 5, 60대가 아프냐 봤을 때 5, 60대가 더 아파질 가능성, 그리고 현재 아픔도 더 많다라는 거죠.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보험을 볼 때 뭘 봐야 돼요? 병력. 병력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된다. 보통은 보험을 할 때 업셀링 아니면 리모델링이거든요. 그럼 리모델링을 할 때나 업셀링을 할 때 둘 다 애로사항은 있긴 있어요.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더니 병력이 너무 많아서 리모델링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기존 거를 해약을 하려고 봤더니 나중에 또 이제 아파질 때가 코앞에 다가와 있으니 혹시라도 면책 기간에 걸리지 않을까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 실버 세대를 그 컨설팅을 할 때에는 병력에 대한 것들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. 병력에 대한 부분들을 첫 번째 확인을 해야 된다. 그리고 자녀가 옆에서 케어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도 같이 봐줘야 된다. 일단 그 두 가지를 봐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봐야 될 게 뭐냐면 납입 여력이 좀 있으신가. 지금 경제 활동을 막 한다기보다는 은퇴를 준비하는 시기잖아요. 그런데 은퇴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또 연금을 또 가입을 하자니 너무 또 늦었어. 그래서 연금에 대한 니즈보다는 보장성에 대한 니즈가 더 많을 수 있고 그러니까 납입 여력에 대한 부분들도 뺄 수 없다. 그래서 세 가지에 대한 포인트들을 잘 가지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를 가지고 원래는 고객 상담을 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는 이 표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. 이런 정보들이 좀 있었구나. 그럼 5, 60대의 보험료는 어느 정도가 좀 합리적인지 그냥 개인으로 보는 거예요. 다 은퇴를 하고 개인으로 보는 건데 20만 원 또는 소득의 한 10% 정도. 그러면 소득 단절이 예상이 되니까 그렇게 봐야 되고요. 그다음에 확률적으로는 뭐 사망, 뭐 치료비, 뭐 이런 부분들도 좀 필요하다. 그래서 가장 1순위는 이제 실손 다 똑같죠. 그다음에 진단비 잘 들어가져 있는지, 3순위 이제 수술비에 대한 부분들. 그리고 3순위가 이제 같이 들어가 있는 입원비인데 무슨 입원비? 간병 입원비. 그리고 나머지는 뭐 상속에 대한 부분까지 간다고 하면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. 그리고 종신보험이라든가 그런 걸로 상속을 또 혹시라도 증여를 하거나 준비할 것들이 있으신지 여기까지 확대를 한다 그러면 그래도 보험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거고요. 보면 이제 간병하고 상해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요. 간병은 그냥 느낌적으로 딱 알잖아요. 그죠? 나이가 들면 간병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. 근데 상해가 또 추가로 들어가 있는 건 뭐냐면
낙상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. 뭐 지금같이 이제 추운 날 갑자기 빙판에 미끄러지거나 아니면은 침대에서도 낙상 사고가 발생합니다. 그럴 때 이제 상의에 대한 부분들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뼈가 약해지고 그러면서 상의에 대한 위험들도 이제는 필수적으로 좀 넣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. 그러니까 혹시나 그런 특약들이 있는지를 보험을 볼 때 점검을 해줄 필요도 있죠. 상해는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지 않고 이제는 낙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해 특약들은 잘 들어놓으신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다. 그래서 이런 순위를 가지고 쭉 보는 거예요. 그러면 지금 1번 같은 경우에는 실손이죠. 그럼 실손이 많이 올라와져 있는 상태일 거예요. 그러면 보험료가 예전보다 많이 상승했을 때 이를 실손을 전환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. 그래서 실손을 전환을 할 때는 아까 우리 첫 번째 얘기했던 병력 계속 치료를 받고 계신지 아니면은 여태까지 치료를 받지 않았는지 보험료를 낮춰야 되는 것도 하나의 또 방법이기 때문에 납입 여력 때문에 그래서 1순위인 실손을 지금 전환을 검토해야 되는 시기인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. 거의 부모님 뻘 되는 고객님들은 막 엄청나게 막 디테일하게 뭐 이런 것들을 봐주거나 이런 걸 원하지 않아요. 감성적인 부분이 훨씬 더 많이 작용이 되고 그리고 잘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리겠다라고 하는 게 제일 좋아요. 지금 이제 아플 때고 써먹을 때잖아요. 그죠? 이 보험을 써먹어야 될 때란 말이에요. 그래서 이제 상담 중에 내가 해야 되는 언어들이 있다면 지금까지 돈만 내셨는데 이제 사용하셔야 될 때지 않냐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잘 받을 수 있게 좀 도와드리고 근데 제가 이런 시야로 보니까 이거는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. 이 상품으로는. 그래서 지병이 없으시면 이런 부분들은 좀 교체를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해서 유지할 속성 하나, 그 다음에 조정해야 될 것들, 그 구분값을 미리 좀 나눠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. 그래서 상담을 하는 과정 중에 내가 이제 유도를 하는 거죠. 이런 부분들은 잘못되어 있는데 고객하고 이야기를 해서 고객도 오케이를 하면 리모델링을 하는 거고 1차 상담은 다 똑같아. 고객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좀 해결을 해주면 좋을지 근데 1차 상담에서 조금 더 진전이 있으려면 그 해결안을 이 중에서 조금 확실하고 내가 심플한 거 있죠. 포인트를 잡아서 갈 필요도 있다라는 거예요.